시간인데 하실만 하신가요? 네. 이 평가사 시험이요. 물론 뭐 단기간에 합격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합격하신 대부분은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많이 걸리신 분은 10년 하신 분도 봤거든요, 제가. 10년. 네.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해가 제일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잘 뭘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뚝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해, 세 번째 가시면 이제 강사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셔갖고 안 하셔야겠죠. 그러신 분이 많이 떨어지시죠. 가면 갈수록 합격률이 낮아져요. 첫 해가 한 번에 하셔야지. 그리고 이게 이제 재물 손해사정사가 있거든요. 근데 재물 손해사정사보다도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 영역인데 아주 그 일부분이거든요. 그 강론 중에서 정말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식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자, 그러면 저기 이제 7페이지 아마 오늘 여기까지 정도만 하실 것 같은데. 자, 가입자 수,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 관련 용어다 해서 뭐 디테일스 걸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입자 수, 가입률, 뭐 가입 금액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계약자라고 되어 있죠? 계약자, 별표 치시고요. 계약자. 보통 일반적인 보험에서 보험 계약자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계약하는 사람. 자, 그 계약자겠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뭐 때문에 보험료 납부할까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물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죠. 그럼 피해가 발생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피보험자라고 그래요. 뭔 말이냐? 손해를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손해를 보는 사람.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피보험자, 손해를 보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겨요.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보험 수익자 그래요. 수익. 그래서 이렇게 셋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명보험은 같을 수가 없겠죠. 이 사람 죽어버리는데. 그러겠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생명보험에 나오는 말이고 손해보험에서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손해보험에서는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이다. 어떤 보험에서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 다른 항만보험 이제 항만보험이란다. 갑자기 생각나네. 해상보험에서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요, 둘이 같아요. 그래서 계약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약자 밑에 여기 밑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다가 조금 필기 한번 해보세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계약자는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한다. 주된 경작자. 국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피보험자 보이시죠?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잃은 사람을 피보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보시면, 이 경작하는, 농작물 경작, 주된 경작자가 피해를 보겠죠? 이 사람이 뭐가 된다? 피보험자라. 그래서 계약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무는 사람, 거기다가 플러스보다, 여기 주된 경작자다. 그 말이 들어요. 되셨나요? 자, 보험증권입니다. 보험증권.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하시면 회사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도장 빵 받아서 한 장짜리 뭐가 올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우편으로 왔는데 아니면 직접 전달했더라. 모바일로 오죠. 예, 카카오톡으로 그게 오죠. 그렇게 오고. 근데 이제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해보험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다. 증거죠, 증거.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보험의 목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험의 목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뭐다? 대상. 그걸 뭐라고 한다? 보험의 목적 그런다. 용어가 좀 생소할 겁니다. 예.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이다.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과실 또는 나무. 아까 제가 과실 또는 나무를 합해서 과수. 그다음에 시설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시설 작물 재배용 말도 겁나 기네. 그냥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뭐다? 부대 시설이다. 부대 시설. 그런 애들이 있다. 자, 농지하고 과수원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세요. 그냥 하나로만 보시고.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다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사과, 얘도 사과. 계약자는 누구다? A라는 사람 혼자다. 보험 가입할 때 여기는 1번지, 2번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하나의 과수원이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농지 또는 과수원. 근데 번지가 몇 개 있다?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뭐다? 하나의 덩어리다. 중개사의 시험에 보시면 일획지, 수필지 그러죠. 예, 일획지, 수필지. 자, 나무 보면 나무. 나무 보면 옆에 지나옆에 뭐 사철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상수리나무도 있고 그 졸찬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겁나 많아요, 나무가. 근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가입하는 나무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예요. 뭐가 열린다고요? 과일이 열린 나무.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어려운 말도 썼어요. 그냥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러면 달아먹는데 꼭 옆에다 이런 말을 써놔요. 아직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나왔던 용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장 먼저 발달된 미국 유럽이거든요. 그놈을 일본에서 가져왔어. 일본 걸 그대로 가져왔다 우리. 그래서 용어 자체가 일본 용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순화되고 있는데 결과주다 그러면 과일이 맺히는 나무 그런 결과주. 자, 농업용 시설물이다. 아까 제가 잠깐만요. 먼저 보지 마시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피해가 났을 때 조사하는 거는 여기 뭐다? 세 글자로 두 글자로 아까 그냥 뼈대. 근데 세 글자로 구조체. 그다음에 얘 덮고 있는 거 뭐다? 피복제. 농업용 시설을 보시면 시설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체 및 피복제로 구성된 시설이다. 되셨나요? 자, 칠판 보시고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시설 작물 재배용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하우스만 있으면 가입 안 되는 말이에요. 안에서 부추를 키우든 미나리를 키우든 쑥갓을 키우든 뭐 키워야 돼. 장미를 키우든 뭐든 멜론을 키우든 멜론을 키워야 돼. 또 얘네만 가입할 수 없어요. 얘를 가입해야 밑에 있는 작물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조체 나왔습니다. 읽어보지 마시고 그냥 뭐다? 이 골조, 구조적 역할하는 거. 피복제 덮어 있다.
부대 시설 보시면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이다. 이 안에 시설하든가 안에. 그래서 고정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대 시설 옆에다가 뭐라고 적죠? 화살표 반대 표시하시고 동산 시설은 부대 시설이 아니다. 뒤에 나오네요. 뒤에 보시면 동산 시설 보이시죠? 예. 조온 저장고, 뭐 선별기, 소모품, 이동 가능 농기계 등 농업용 시설물 내 지면 또는 구조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다. 움직일 수 있는 거. 자, 또 나왔네요. 계약자 부담보험. 아까 설명해 드렸죠? 정책보험 때문에 임의보험이네요. 임의보험이니까 가입률이 낮을 수도 있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거의 한 90% 이상, 뭐 80% 이상 막 지원해줍니다. 자, 보험료율,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험료율은요, 옆에다가 뭐라 하냐? 화살표를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보험료율은 사고율 한번 적어. 사고율. 거의 쓰진 않아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공부할 때는 전혀 쓰는 말은 아니에요. 쓰는 말인데 사고가 얼마만큼 났냐? 뭔 말이냐? 사고 발생률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00명 중에 1명 발생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1%죠. 100명 중에 1명 발생하는데 한 번 발생할 때마다 1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100명이 가입을 해. 그럼 한 사람은 얼마씩 내면 돼요? 10,000원씩 내면 되죠. 그럼 한 번 사고 날 때는 얼마다? 100만 원. 얘를 줘야 되겠죠. 보험금이겠죠. 그럼 보험금과 관계된 거는 가액이라 했어요. 가입금이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빨라서. 보험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험금과 연관되어 있는 말은 보험 가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험 가입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입금액 최대 손해이니까 최대로 이제 보상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보험 가입금액이겠죠. 요거에서 몇 퍼센트 확률로? 1% 확률로 사고율이 곱하기 0.01 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10,000원. 얘가 보험료란 말이에요. 책정할 때. 물론 아주 디테일에 가면 보험 계리사분들이 다르게 만들 거예요. 네, 정책적인 말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말씀드립니다. 자, 환급금인 환급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급금. 뭘까요? 돌려주는 금액이겠죠? 옆에다가 CF 저렇게 적으시고 그냥 미경과 비율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미경과 비율. 일단 적어놓으면 보세요. 미경과 비율. 자, 금방 계산합니다. 보험료를 10만 원을 냈어요. 몇 월 달에? 1월 달에. 그리고 보험 기간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1월 달에는 100만 원, 100%, 2월 달에는 90%, 3월 달에는 70%, 4월 달에는 50%, 5월 달에는 0%, 0%, 0%란 말이에요, 지금. 뭐 말이냐? 1월 달에 해지하면 다 준단 말이에요. 3월 달에 해지하면 7만 원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뭐다? 미경과 비율이에요, 얘가. 이 말이 미경과 비율. 그 다음에 그러면 곱하면 이제 4월 달에 해지하면 5만 원 주죠. 이 5만 원이 환급금이라. 아직 시험은 안 났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보시면 자기부담 제도라고 보이시나요? 자기부담 제도는 사고 났을 때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왜 그러냐? 너무나 작은 사고 있잖아요. 뭐 피율이 5%인데 그런 사고까지 가서 보험을 받고 그러면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사고율만 높아지고 또 그 다음에 뭐 할증이 붙어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좀 자제하시고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 그런 애들이 이제 자기부담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있어요. 자기 부담 비율이. 옆에다가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적어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적어 보세요. 아무 데나 빈 공간에 적으셔도 됩니다. 쓰셨나요? 예. 자,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을 곱하면 뭐가 만든다? 손해액.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 부담금.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얘는 얘죠. 얘는 얘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기 보험 가입 금액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빼버리면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을 빼기 자기 부담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잊지 마시고 가피자 시작. 가피자 하시면 됩니다. 자,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 이 페이지까지 다시 되겠네. 괄호 2번에 보시면 뭐가 있냐? 보험 사고. 보험 사고. 보험 사고라. 보험 사고는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란 말이 있어요. 우연한 사고. 고의적 사고는 범죄죠. 범죄. 범죄인지 아닌지 그 범죄다 그러면 보험 사기죠, 이제. 보험 계약에서 재보험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다. 사건 또는 위험이라고 한다. 이 보험사고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뭐라고 하냐? 보상하는 손해라고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자, 사고율 있고요. 손해율. 자, 손해율 별표 치시고 손해율. 옆에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백분율 이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진짜로 안 나와요. 저 밑에서 이런 말 쓰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고 계시냐? 이것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납입한 보험료 분의 이 보험료 순보험료 총 순보험료분의 총 보험 전체 순보험료분의 전체 보험금.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손해율이라고 한다. 자, 적어보시고요. 이 총은 이때 전체다 전체 기준이 5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어요. 몇 년 몇 년? 5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어요. 각각 그때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 손해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한다. 이 손해를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될 수도 있고 할증될 수도 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암기를 하실 거예요. 120%냐 100%냐 구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율은 얘다.
자, 식물체 피해율이다. 첫 판부터 진짜 어려운 말 나오네요. 식물체 피해율. 식물체가 피해. 이건 뭐냐면요. 죽었다. 그랬죠. 뭐다? 죽었다. 죽었다. 근데 이 죽었다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아까 우리는 농작물은 기본적으로 수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문제 따진다 했죠. 특히나 식물체 피해의 개념이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논작물, 밭작물에 나와요. 그래서 죽었다. 수확 불가능해. 너 뭐다? 죽었다의 의미. 아시겠죠? 만약에 벼가 있어. 벼는 벼 이상은 다 올라와 있어. 다. 근데 알곡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죽었다 살았다? 헷갈리시죠? 식물체는 살아있어요? 알곡이 없어. 수확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죽었다예요. 되셨나요? 과일에는 이 말 안 써요. 과일에는 이 말 안 씁니다. 어디에만? 논작물하고 밭작물에만 쓰는 말이다. 자, 표본 조사가 있어요. 표본 조사. 여러분들 이 논이 하나 있어요. 제가 벼조사냐 하니까 벼조사 말씀드릴게요. 이 논이 하나 있는데 얘가 1500 작은 건 한 500제곱미터짜리 있는데 저기 김제나 간척지 농지 가잖아요. 15,000제곱미터짜리 있어요. 뭐 축구장이죠. 축구장 여기가 110m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몇 미터 정도 돼요? 한 50m 되나요? 60m 된다 할게요. 60m. 곱해보면 얼마 나와요? 6,600이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축구장 두 개 더 넓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표본 채취하려고 8개를 더 열고 뒤져 아주 죽어납니다 진짜. 그래서 어떤 평가사님은 어렵게 합격하셔가지고 조사를 한 번 나갔다가 아이고 나 못 나갔다 그냥 그만두신 분도 계셔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 우리 학원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학원 자랑이보다 제 자랑이죠. 저한테 저랑 같이 공부하신 중에 거의 평균 90점 넘으신 분도 계세요. 주관식인데 90점 넘으신 분들 많이 쓰세요. 근데 어떤 한 92점인가 맞으셨는데 그분은 한 3년 공부해서 맞았어. 그래서 나갔다가 나 안 맞아. 힘들다고. 힘들어서 못 하세요. 근데 아시는 분 중에 다 60.3인가 60.5인가 막 합격했어. 날라댕겨로 그죠. 성격이 맞으니까. 근데 이 많은 것을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다 표본을 채취한다. 샘플링해서 조사한다. 그래서 한 농지 조사할 때 평균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려요. 넓은 거는. 자, 그 밑에 보시면 전수조사다. 다 아는 거. 아는 거. 평가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전수조사. 더 싫어하는 거 재조사. 조사를 했어 열심히. 잘 들어보세요.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김원철이 조사했어. 조사했단 말이에요. 계약자 그 조사 결과에 마음에 안 들어야죠. 그래서 농협 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한번 그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억울한 거예요. 다시 조사해달라고 하고 이제 서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다시 조사. 그걸 뭐라 한다? 재조사. 근데 그때 조사를 제가 나가면 될까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손해평가반이란 말이 나와요. 보시면 다른 손해평가반. 누가 난다? A라는 사람이 또 나간다. 더 싫은 거 검증조사예요. 제가 조사한 결과나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하는 거. 검증조사는 지금 돌아다녀요. 지금 배조사할 때. 예전에는 계도 이거 아시죠? 계도에 알려주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거 계도. 지금은 안 그래. 적발이네. 적발. 걸리면 이제 자격 취소 사연은 아니에요. 자격 취소는 이제 부정한 행위로 바꾸면 그런 거 자격 취소고
업무 정지 당하는 거죠. 창피하고. 제가 만약에 평가사 강의하고 있는데 당해봐요.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쪽팔려서 못 하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자기 검증수석까지 했습니다. 예. 하는데 만약 합격하셨다. 물론 제가 이제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와서 정식 제가 사실 10월달 수업은 정식 수업은 아니에요. 정식 수업 아니고 11월달부터 정식 들어갔는데 아마 11월달 들어가면 1년치 시험 볼 때까지 커리큘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공부할 거고 이때 뭘 공부할 이때 뭘 공부할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11월달 강조하겠지만 오늘 집에 댁에 가셔서 이거 보고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심심하시면 여러분 혹시 교재 있으신가요? 2차 교재 있으세요? 있어요? 있으신 분은 2차 교재 보시고 있으신 분은 1차 없으신 분은 1차 있죠. 1차 교재는 있으시죠? 1차 교재 없어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냥 쉬세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11월 달부터 하셔야 될 건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있어요. 이습은 하지 마라. 이습 해봤자 뭔 말인지 몰라요. 더 짜증나니까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습 하시다 보면 제가 알려드린 방향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셔. 이게 맞냐 안 맞냐 하지 마. 근데 제가 드린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습 하지 마시고 오셔서 복습을 갖다가 공부하시고 복습을 열심히 하시라. 아셨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내일 다음 주는 아니고 그 11월 달 되면 그때 커리큘럼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요거 말고 또 다른 자료 나갈 겁니다. 예, 자료 나갈 거니까 요걸 한 달 안 끌어요. 더 있어요. 예. 자료 나갈 거니까 그때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11월 달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마 저는 안 쉴걸요, 아마. 학원에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쉬인다고 하면 연락할 겁니다.